코로나 특별 생활비 자금 대출을 받아준다는 문자, 여기로 돈을 보내면 대출을 받아주겠다, 저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법인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받고 중국으로 나르는 거죠. 보이스피싱은 대체 왜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보이스피싱범들이 돈을 챙기는 방법과 피해자가 할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계좌가 정지된 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본부, 소위 콜센터라고 하죠. 중국에 보통 본거지를 두고 전화, 문자, 카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꼬드겨서 돈을 보내게 해요. 그리고 현금 수거책은 그 돈을 인출해서 콜센터 쪽으로 전달합니다. 이 상담원들 중에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능숙한 한국어로 사람들을 속이는 고액 불법 알바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자 문제로 계속 중국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다가 공항에서 보통 체포됩니다. 처벌 수위를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상담원 역할을 한 경우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돼서 깜빵으로 가게 되고요. 현금 수거책은 돈을 전달만 했더라도 그 피해금의 최소 20-30% 이상은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줘야 겨우 집행유예를 받아서 깜빵을 면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이 중고나라 삼각사기예요. 피싱범들이 팔겠다는 사람한테는 사겠다 하고 사겠다는 사람한테는 팔겠다 합니다. 그러면 구매자가 돈을 보내고 판매자는 그 돈이 들어오니까 물건을 넘기죠. 물건은 당연히 피싱범이 직접 가서 받아옵니다. 판매자는 돈이 들어와서 물건을 넘겼을 뿐인데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를 하면 이 판매자가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리는 거죠. 계좌가 정지되는 겁니다. 피싱범들은 보통 골드바, 롤렉스 시계, 비트코인 같이 돈으로 바꾸기 쉬운 자산들을 챙긴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또 중고나라 삼각사기 외에도 환치기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중국인 지인이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는 동안 내가 생활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탁을 들어주다가 휘말리는 거죠. 이 지인이 중국인이다 보니 한국 계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지인의 계좌를 빌리거나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대신 받아주거나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돈을 받아서 현금으로 꺼내만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받아줬더니 내 계좌가 갑자기 동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환치기라고 부르는데요. 은행에 가지 않고 외국에 있는 개인들끼리 불법 환전을 하는 건데 이런 행위 자체도 5,000달러, 그러니까 650만 원 정도를 넘어가면 불법이 돼요. 그리고 이 환치기를 해주는 가운데에서 중개를 해주는 중개인들이 아무나 매칭을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매칭을 하다가 내 지인 상대방으로 하필이면 보이스피싱범이 매칭이 된 거죠. 이것도 결국 삼각 보이스피싱과 거의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외에도 수법은 되게 다양한데요. 서민금융진 등을 위해서 코로나 특별 생활비 자금 대출을 받아준다는 문자 받아보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페이퍼 컴퍼니, 유령회사라고 하는데 이런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로 돈을 보내면 대출을 받아주겠다, 저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에 법인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합니다. 이름도 주식회사, 땡땡땡 인베스트먼트, 땡땡땡 캐피탈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꾸며놔요. 돈이 들어오면 받고 중국으로 나르는 거죠. 결국 피해자는 돈을 잃고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계좌가 전부 다 동결 정지돼서 출금이 금지됩니다. 이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은 1분이라도 빨리 경찰에 신고하셔서 계좌 동결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고요. 빨리 고소대리를 위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 돈을 받은 계좌 주인이 사기 방조범일 수도 있고요. 대가를 받고 계좌를 보이스피싱범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피해자의 돈이 보이스피싱범에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법에서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의 계좌를 못 쓰게 막아놨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문자가 바로 날아옵니다. 이렇게 계좌가 묶이면 경찰이 나에게 무혐의 처분을 해주고 계좌가 풀릴 때까지 한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법에서 억울한 사람들의 계좌 동결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의제기라는 걸 해서 계좌 정지를 풀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정말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고 내가 그 돈을 가질 정당한 권리가 있다, 그건 내 돈이다 이런 사실을 상세하게 소명하면 은행에서 하루 이틀 만에 풀어줍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급하게 정지를 푸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계좌 주인은 본인 스스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바가 없다, 그리고 이 돈이 입금된 내역에 관해서 정당한 이유로 내가 그 돈을 받은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을 해야만 은행 본부에서 심사하고 풀어줍니다. 최근에 제가 소액으로 환치기를 하시다가 보이스피싱범이랑 얽히셔서 계좌가 동결되신 고객분을 만났어요. 이 경우에 이의제기를 도와드려서 이틀 뒤에 동결이 풀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양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 한국에서 약 200만 원 정도를 입금 받으셨는데 중국인 지인이 접촉한 브로커가 보이스피싱범을 매칭해준 바로 그 경우였습니다. 제가 이의제기 근거로 약 4개 정도로 주장을 했는데요. 주요 근거 2개는 첫 번째,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랐을 때 불법적인 환치기가 아니라는 점을 가장 강조했고요. 두 번째로는 법원 역시 환치기로 입금받은 경우에도 그 금원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라는 판례가 있었어요.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판례와 법 규정에 근거해서 계좌 동결이 잘못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주장을 하면
되면 은행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하루 이틀 만에 곧바로 계좌 동결을 해제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금융감독원에서 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취소 통지가 날아오고요. 모든 계좌의 지급 정지 조치가 해제가 되고 다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을 속이는지를 말씀드렸고,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동결된 계좌를 어떻게 정상화하는지를 말씀드려봤어요. 오늘 영상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